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항소가 뭔가요? 일단 1심 재판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는 경우에 항소라고 하죠. 민사도 형사도 다 항소라고 하고요. 2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3심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특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형사 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형사 항소는 일단 1심 판결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제 당사자인 이제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먼저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항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정도 받아야 하는데, 벌금 받아야 하는데 뭐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 1년, 2년 이렇게 살해하잖아요. 일반적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오면 대부분이 다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무죄를 주장했는데 무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항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이라는 걸 하죠. 피고인에 대해서 몇 년의 징역형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고요. 특히 이제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검사가 거의 99% 이상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를 한다는 의견을 내려면 의견을 어떻게 내야 되나요? 일단 뭐 형사 판결 선고되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반드시 내야 돼요. 그래서 항소장을 내게 되면 재판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가죠. 그러면 항소심 법원에 가면 이제 배당을 하게 되고, 그 배당된 재판부에서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고 이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요. 그래서 기록 접수가 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반드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7일 이내에 항소장 내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 내는 것은, 이것은 불변 기간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 기간 내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굉장히 잘 보고 준수를 해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 이유서 쓰는 어떤 그 좋은 방법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이제 항소 이유서는 먼저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게 나왔다, 벌금형 정도 나와야 하는데 집행유예형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항소심 가서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까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제 항소를 하고요. 집행유예나 뭐 벌금형이 나와야 하는데 실형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징역 1년, 2년. 그러면 대부분이 1심 선고를 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 법정 구속이 되면 그대로 뭐 그 형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소를 하게 되죠.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무죄가 안 되고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이 무죄를 1심에서 주장하다가 무죄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1심 선고를 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또 하게 되면 이제 항소 이유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형부당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느냐, 어느 정도 이제 공탁을 했는지 여부, 또 전과가 있는지 여부,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사실이 있느냐,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장을 해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심에서 무죄를 다퉜는데 무죄가 안 된 경우,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경우는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를 다투다 보면 경우 따라서 무죄가 안 나오면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형을 살해하잖아요. 대부분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가 안 나오고 법정 구속이 되면 항소심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한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항소를 하면 뭐 감형이 뭐 100% 되는 건 아닐 텐데 감형이 되는 편인가요? 상당히 오래전에는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관행적으로 형을 깎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관례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1심 판결의 형을 2심에서 건들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에 의하면 1심의 형을 감경을 해주려고 하면 1심과 다른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정 변경은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되겠죠. 아니면 뭐 무죄를 다투다가 죄를 다 인정한다랄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해서 공탁을 한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가 새로 나타나야지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감경을 해줍니다. 근데 물론 간혹 가다가 그런 사정 변경이 없어도 형량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1심과 2심에서 더 이상 낼 것도 없고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사를 설득하고 판사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예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도 형량은 감경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심과 다른 사정 변경이 있어야만이 감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덧셈에서 항소심 무죄 받은 대표적인 사례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항소심 무죄는 1심 무죄보다도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 경찰도 유죄다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을 송치한 거고 검찰도 유죄라고 판단해서 법원에 넘긴 거잖아요. 법원에서도 유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찰, 검찰, 법원이 다 유죄라고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받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을 말씀드리면 이제 택시 운전사였거든요. 택시 운전사가 20대 승객하고 성관계 하려다 이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이제 강간 미수로 송치돼서 1심 판결에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분을 교도소 와서 찾아가서 2심에서 무죄 어렵다. 그래서 합의하고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진짜 정말로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설득을 해도 나는 진짜 죄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그분의 주장이 진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택시 운전사가 그날 택시에 탄 20대 여자하고 성관계를 합의해서 하기로 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조사하고 CCTV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랄지 그다음에 그 여자의 집이 택시에서 강간당한 장소와 거리가 별로 없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내서 결국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에 보면 택시 드라이버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무죄를 받게 됐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